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SP 툴킷 중에서 단방향 링크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방향 유니디렉셔널 링크, 이거는 단방향이라는 건 뭐냐, 원래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 전달되지 않는 이 상태를 우리가 단방향 링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방향 링크는 왜 발생하냐,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광 케이블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광 케이블은 TX, RX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ATX가 RX, TX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TX, RX가 이렇게 둘 다 TX로 이렇게 물리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통신이 아예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 업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업이지만 이렇게 되면 다운이 돼 버립니다. 다운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아예 통신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통신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연결은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업이 돼 있는데 A에서 B로 보내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업이 되는데 이렇게는 되는데 이렇게 안 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거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제너레이팅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성하기가. 근데 아주 드물게 이게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드물게 이게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가는데, 예를 신호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송신단 A에서 B로 보내면, 이렇게 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갔던 신호가 중간에 감쇄가 되고 이렇게 뭉개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작게 도착하는데,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임계치가 있는데, 이 임계치보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 임계치가 있는데 이거보다 낮게 들어와 버리면 얘 입장에서는 이 신호를 디텍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원래는 이 안에 범위 내에서 이만큼만 떨어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면, 커넥터 자체의 그런 불량 커넥팅 작업할 때 불량하거나 광 케이블이 많이 꺾이거나 이러면 감쇄가 커지게 됩니다. 커넥터 부분이 오염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 임계체 얘가 영리를 디텍팅할 수 있는 그 레벨보다 낮게 들어와 버리면 얘가 아예 못 받은 것처럼 인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단방향 링크가 논리적으로 발생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앞에 말했던 단방향 링크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걸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루트 스위치라고 한번 해보고, 이제 얘가 이쪽에서 얘가 세컨더리 두 번째로, 세컨더리 루트라고 두 번째로 그 프라이어리티가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은 루트니까 얘가 루트 포트, 이쪽이 이제 블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얘가 이제 단방향 링크가 이제 발생했는 거예요. 단방향 링크 논리적으로. 그래서 발생하다 보니까 얘가 원래는 이쪽에 이제 블락포트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블락포트가 있으면 얘는 BPDO를 어떻게 받느냐면 요렇게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BPDO를. 근데 이쪽은 잘 받아지는데 이쪽 블락포트 쪽으로 BPDO가, 얘에서 보낸 BPDO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얘는 보내고 있어요. 얘는 보내는데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레벨이 낮거나 이런 아까 커넥터나 이런 꺾임, 뭐 긴 케이블 거리 이런 걸로 인해서 얘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안 들어오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보면 안 들어오네 하다 보면 계속 기다리는 거죠. 일반적 STP 같은 경우에는 얼마 기다리죠? 맥스 H 타임이 20이고, RSTP 같은 경우는 헬로 타임이 3배, 그러니까 2초에 곱하기 3은 6초 동안 기다리죠. 안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얘가 안 되겠다. 얘가 문제가 있네. 그럼 내가 얘 걸 전해줘야지. 이렇게 넘겨버리죠. 얘한테 받은 거를. 그러면서 얘가 상태가 뭐냐면 블락포트에서 포워드가 돼버립니다. 근데 링크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토폴로지의 변화 업다운 같은 게 전혀 없죠. 그런데 이게 BPDO가 이런 원디렉셔널 링크, 유니디렉셔널 링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포워드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보낸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다 계속 돌게 되죠. 또 이렇다 보니까 뭐냐, 루프가 걸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방향 링크가 발생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국 STP의 블락포트가 한 개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루프가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단방향 링크가.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하냐면, 다운돼 버리면 아예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상태가 업업인데 이런 식으로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게 사실 장애가 발생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이 유니디렉셔널 링크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 UDLD라고, 이 유니디렉셔널 링크를 어떻게 탐지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 탐지.
유니디렉셔널 링크를 이거를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탐지하는 레이어 2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스위치 자체에서 UDLD 패킷을 생성합니다. 얘가 생성해서 얘한테 쫙 보냅니다. 그리고 나면 얘가 받은 걸 다시 얘가 에코로 해서 메아리 치듯이 받으면 다시 보내줘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에코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링크면 양방향 통신이 되면 이렇게 해서 보내고 돌아오면 오케이, 자기가 보낸 거랑 똑같으니까 마치 핑처럼 돌아오니까 오케이, 에코니까 양방향 되는구나 했는데 자기가 보냈는데 UDLD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단방향 링크가 문제 있구나 하는 것을 탐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원리가 단단합니다. 보낸 게 다시 돌아오나 에코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단방향 링크를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멀티캐스트 기반으로 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스위치 자체가 이제 제너레이팅 하는 신호죠. 단말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주기적으로 계속 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쏘고, 그래서 뭐냐면 송신 장비, 자기의 장비 아이디, 고유 아이디와 포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포트의 이 아이디를 이렇게 자기 장비 아이디, 뭐 예를 들면 스위치 1, 포트 3 이렇게 포트 뭐 G0-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렇게 쏘면 자기가 쏘았던 정보를 놓으면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 정보를 보고 내가 그쪽 포트로 쏜 게 맞나 이거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에코 응답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보냈는데 안 와. 또 보냈는데 또 안 와. 보냈는데 안 와. 이렇게 세 번을 수신 못하면 뭐냐면 이거는 이쪽 내 가는 링크는 있지만 이쪽 링크가 가는 링크나 오른 내가 이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갔는데 이쪽 링크가 문제가 있거나 아예 이쪽 링크가 문제가 있어 도착하지 않아서 못 온구나. 결국 단방향이란 거죠. 그걸 이제 알 수 있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단방향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포트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포트들은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단방향으로 간주하지만 그냥 포트를 그냥 살아있는데 어그레시브 모드라는 거 있으면 이게 좀 더 강력한 강력한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세 번이 안 오면 다시 더 빠르게 원래 15초 단위로 보내는데 1초 단위로 UDLD입니다. UDLD 제가 못해놨네. UDLD 패킷을 다시 1초마다 더 빠른 주기 8번 다시 합니다. 15초 주기로 3번 보내다가 안 되겠다. 안 오면 1초 주기로 빨리 다시 재확인해서 1초 주기로 다시 8번 보냅니다. 이때 반응이 없으면 에러 디세이블 해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15초 동안 3번 하면 45초, 1초마다 8번 하면 53초. 그리고 이 유니디렉셔널 링크가 53초 동안 루프가 돌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UDLD를 사용하더라도. 그래서 UDLD를 실제 튜닝할 때는 뭐냐면 이거보다 시간들을 더 1초 이렇게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초로 짧게 나면 1 곱하기 3, 1 곱하기 3 11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패스트 헬로라는 더 빠르게 나오는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DLD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약 15초 정도를 15초 전화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옛날에 제가 CCNP 공부할 때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왜 그 15초로 했냐? 별로 그렇게 알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돼 있는 게 뭐냐면 UDLD가 기본적으로 이제 15초로 3번 보내니까 45초지 않습니까? 탐지하는데 근데 우리가 STP가 20초, 30초, 뭐 50초 되면 이때 딱 되면 50초 되면이면 맥스 에이지비랑 둘 다 했을 때는 50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포워드가 돼버린답니다. 포워드 돼버리면 루프가 돌지 않습니까? 그 루프 돌기 전에 빨리 단방향 링크를 체크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CCNP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교재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상식 차원에서 초반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RSTP 환경이기 때문에 STP 환경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처음에 했었지만 그래서 시스코 스위치마다 이 메시지 인터벌은 이게 15초인 것도 있고 7초인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달라도 뭐 정상 동작하는데 웬만하면 맞춰주는 게 참 좋습니다. 얘는 달라도 왜냐하면 얘가 달라도 관계가 없는 게 어차피 얘가 이렇게 7초마다 보내더라도 얘가 그 시간 동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7초 하고 그때 기다리는 시간으로 들어오고 얘가 15초마다 보내더라도 얘가는 그 주기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양쪽이 안 맞으면 나중에 라우팅 프로토콜 배우시면 이게 꼭 동일해야 돼요. 안 되면 이게 네이버 같은 게 안 돼요. 근데 얘는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스위치마다 기본값이 일단 달라서 혹시 이제 어떤 건 7초, 15초가 달라서 문제 발생하지 않나 있는데 혹시 건드리지 않더라도 얘는 정상 동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단순히 보낸 게 내가 7초마다 주기로 보내더라도 이 7초 하나 1, 2초 만에 들어오면 15초만 보내고 보낸 것에 대해서 보내고 나서 받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로 요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DLD는 모드가 두 개 있습니다. 우리가 노멀 모드라는 게 있고 어그레시브 모드가 있습니다. 앞에 어그레시브 모드는 뭐냐면 좀 더 강력한 모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1초마다 얘가
추가로 전송한다 했죠. 기본적으로 15초마다 이렇게 돌아오나 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보내고 안 들어왔다, 한 번 보내고 또 안 들어왔다, 세 번 보내고 안 들어왔으면 어떠냐면 얘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1초 주기 8번을 8초 동안 전송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동안 없으면 이 포트 에러 디세이블로 아예 막아 버립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15초 동안 3번에서 안 오면 그냥 로그 메시지만 띄웁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죠. 예, 굉장히 좀 방관자처럼 거죠. 그래서 undetermined 결정 안 돼서 계속 동작을 허용해 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예, 루프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그냥 루프를 차단하려면 관리자가 그 포트를 수동으로 셧다운 해야 됩니다. 이 로그 메시지를 보고. 근데 얘는 뭐냐면 아예 사전을 차단해 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얘가 좀 더 강력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이제는 뭐 한방향 통신이나 필요할 때 사용한다는데 사실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는 사실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어그레시브 모드가 사실상 좀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는 또 광 케이블밖에 지원 안 한다고 하고 이런 광 UTP를 모두 다 지원합니다. 자, 근데 주로 요거는 이제 광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UDLD는 설정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글로벌에 설정하는 법, 얘를 글로벌로 설정하면 오로지 광 인터페이스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UDLD enable 이렇게 해버리면 노멀 모드로만 되고요. 이렇게 어그레시브를 하고 싶어 UDLD 어그레시브 하면 모든 파이어 인터페이스, 광 인터페이스에 다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UDLD 포트 이렇게 하면 노멀 하면 되고, 그러면 어그레시브 모드 하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기를 좀 15초를 좀 짧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글로벌에 UDLD 이네이블도 했는데 포트에나 어그레시브 했으면 뭐가 되냐면 항상 인터페이스 쪽이 좀 더 우선입니다. 동시 설정치는 시스코는 항상 기본 모든 것에서 글로벌이랑 기본이랑 둘 다 설정할 수 있을 때 둘 다 돼버리면 항상 인터페이스께 우선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시지 타임은 말씀드렸듯이 기본 15초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른 절차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하면 이더 채널 배우시면 알게 될 건데, 이게 이더 채널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포트를 이렇게 스위치 간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두 개 포트지만 마치 이렇게 하나로 논리적으로 하나로 보게 해주는 기술이 이게 이더 채널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로 보내더라도 실제 얘는 물리적 링크별로 이렇게 UDLD 보내고 루프를 받고 UDLD 보내고 루프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정하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UDLD를 똑같이 포트별로 설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이더 채널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다음 토픽이 아마 이 SAP 툴킷 다음에 이더 채널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때 한번 보시고 설명 듣고 또 돌아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UDLD는 처음에는 설정이 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 디세이블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다 디세이블. SAP 툴킷들이 다 그렇지만 다 기본적으로 모두 다 기본 SAP 툴킷들이 다 기본적으로 기본이 다 디세이블, 초기엔 다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돼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이나 인터페이스 같이 돼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인터페이스 설정이 우선한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에서 UDLD enable 이렇게 하면 뭡니까? 노멀 모드라는 거죠. 노멀 모드죠. 자,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노멀 모드로 했는데 특정 인터페이스에서 만약에 UDLD 이걸 빼고 싶다, 노멀 안 하고 싶다, 그냥 아예 UDLD 비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글로벌에 어그레시브 못하네요. 자, 글로벌에서 만약에 UDLD 어그레시브 했다, 특정 폴트에서 내가 UDLD 어그레시브를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다른 SDP 툴킷 같은 경우에는 노란 거는 인터페이스 설정에서만 원래 노란 거는 인터페이스 설정했던 걸 무시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뭐 우리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뭐 아니면 뭐 디세이블 이런 명령어 디세이블 명령어 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마 이렇게 했나 해서 계속 찾아봐도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만 조금 명령어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UDLD만 조금 그런 디세이블 명령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 제가 옛날에 이게 의문 가졌던 책이 의문이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이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시스코 이제 CCNP 스위치 예전에 문서를 한번 정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쭉 보면서 UDLD를 그때 이해했던 건데,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두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스위치에 이렇게 이제 링크가 되어 있으면 루프가 있는지 단방 링크를 탐지해야 되는데, 제가 UDLD를 이렇게 딱 보내면 UDLD를 딱 세팅을 했어요. 근데 UDLD는 좀 특이한 게 양쪽이 같이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UDLD 패킷을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어요. 근데 얘가 UDLD를 인식하려면 얘가 UDLD가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UDLD 내가 세팅을 안 해놓으면 어떠냐면 얘가 이게 에코 패킷을 안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UDLD가 세팅이 돼 있고 얘는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UDLD 세팅했는데 보냈는데 얘는 안 돼 있으니까 무조건 안 오죠. 그럼 얘가 뭐냐면 안 오네 해서 얘가 어그레시브 돼 있으면 이렇게 3번 보내고 안 오다가 1초마다 8번 보내서 안 오면 어때면 얘가 셧다운 돼 버립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단방향 링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포트 UDLD를 세팅을 했는데 반대쪽에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이 스위치를 딴 거 막 세팅하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했는데 그런 순간 내가 UDLD하고 딴 스위치 세팅하는 깜빡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셧다운이 돼버립니다. 에러 디세이블이 돼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UDLD는 이때 우리가 배웠던 루트 가드, BPD 가드, BPD 필터, 포트 패스트 이런 것들하고 달리 양쪽 스위치 간의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얘는 협업이. 왜냐하면 보낸 거를 에코를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에코를 이렇게 보낸 걸 에코를 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UDLD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책에 잘 나와 있더라고. 이게 시스코가 굉장히 현명하게 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내가 UDLD를 세팅했는데 처음에 세팅하면 얘가 패킷을 딱 보냅니다. 그럼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스코 스위치는 반대쪽에는 아직까지 세팅이 안 됐구나 하고 이렇게 안 오더라도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아직까지 안 됐구나 해서 계속 기다려 준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UDLD 이렇게 해놓고 내가 어느 순간 얘가 UDLD를 딱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낸 게 오케이 치죠. 이제부터는 안 오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세팅 후 반대쪽에서 알았을 때는 처음에 에코백 한번 얘가 세팅돼서 올 때까지는 계속 전송하고 없더라도 에러 디세이블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세팅을 한 다음부터 한번 오고 난 다음부터는 안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이제 그걸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에러 디세이블 상태가 안 오면 상태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옛날부터 제가 궁금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업을 UDLD는 다른 툴킷들하고 달리 이 협업이 필요하다. 양쪽 스위치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UDLD는 우리 확인하려면 만약에 이렇게 UDLD 포트 어그레시브에서 이렇게 어그레시브 모드를 저희가 설정을 했네요. 어그레시브 모드를. 그러면 show UDLD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UDLD가 이네이블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어그레시브 모드네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오퍼레이션하기 어그레시브로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이디렉셔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양방향으로 정상 통신이 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메시지 간격 지금 15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딴 거하고. 이게 뭐냐면 내가 UDLD 패킷을 이렇게 해서 스위치 간에 있어서 얘는 협업이라 했죠.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보내면 얘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한 15초 주기로 하나 쏘고 다음에 오는데 그럼 15초 주기로 쐈는데 올 때는 몇 초 주기로 와요? 언제 들어오면 되죠? 받으면 일반적으로 바로 보낼 건데 이때 약 타임아웃 한 5초 안에 들어오면 이제 얘가 이제 얘는 정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아웃 시간은 이 보냈던 게 에코 될 때 얼마만큼 들어오냐 그것을 체크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ow UDLD. 그래서 UDLD를 이제 제가 여기서는 여기서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이게 조금씩 버전마다 달라서 여기서 좀 더 추가된 게 있어서 또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메시지 인터벌 아까 똑같고, 요 바이디렉셔널, 어그레시브까지 다 똑같죠. 여기 보시면 포트 패스트엘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메시지 간격을 원래 최대 1초까지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장애 탐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크리티컬한 것 때는 이렇게 미리세컨 단위로 100ms면 0.1초죠. 이렇게 더 짧게 이거는 특정 하드웨어에서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런 패스트엘로가 UDLD 했을 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마다 이게 기능별로 지원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크리티컬한 곳에서는 그렇게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UDLD 보시면 이렇게 해서 상대방 장비에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장비의 포트, 상대방 네이버 장비 정보.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네이버가 에코했던 내 정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UDLD를 이렇게 해서 보낼 때 자기가 뭐냐면 자기의 스위치하고 자기 스위치 정보랑 이 포트 정보를 보낸다는 거죠. 스위치에서 맥 주소를 보내고 이 포트 정보를 이렇게 보내면 얘가 그 정보를 담아서 보내면 얘가 지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얘가 받았던 요 정보도 같이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show UDLD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 정보 이렇게 해서 네이버 옆에 얘한테 받았던 그 정보고 내가 보냈던 그 정보도 둘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장비가 에코한 내가 이렇게 보내면 얘는 자기 정보도 스위치 정보랑
포트 정보도 알려주면서 요 받았던 얘가 보냈던 요거에 대해서도 다시 에코해 줘야 되니까 그 정보도 네이버 정보 에코한 나의 정보도 같이 보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이 이게 내가 보낸 그 포트가 맞구나 이게 체크도 하면서 상대방의 정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UDL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단방향 링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UDLD에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UDLD는 뭐냐면 앞에 말했던 커넥터나 우리가 그 뭐 광 케이블이나 아니면 SFP GB 같은 것에서 이렇게 발생했던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에 의한 장애, 레벨이 탐지 못하는 장애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발생해 버렸으면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단방향 링크 요쪽 사이에 있던 커넥터 케이블 문제거나 커넥터 문제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UDLD로 파악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다른 상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해서 STP를 받고 있는데 BPD를 받고 있는데 얘가 딴 거 트래픽은 잘 되는데 BPD오만 안 와요. BPD오 못 보내. 왜냐니까 이거 CPU 부하로 BPD오가 미전송했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OS가 꼬였어요. BPD오가 안 와. 그러면 뭐냐면 다른 UDLD 패킷은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것만 안 오는 거예요. UDLD는 이렇게 오면 잘 돌아와서 되는데 이 BPD오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PD오가 안 오면 얘가 뭐냐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맥스 에이지만큼 기다리다가 얘가 다시 풀어버린다. 그럼 다시 루프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UDLD로 해서 앞에 저거 물리적으로 해서는 이렇게 잘 돌아와서 되는데 이게 UDLD에서는 정상도 판단하는데 이 루프가 발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UDLD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코에서 개발했던 게 뭐냐 루프를 방지하기 위한 경비원, 루프 가드라는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방향 링크에서 기본적으로 UDLD를 써야 되지만 UDLD만 안 되기 때문에 이 루프 가드라는 걸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 가드에 대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근데 UDLD를 실제 우리가 테스트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를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 단방향 링크를 구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처럼 어떠냐면 이것들을 아예 UDLD를 이렇게 패킷들을 보내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UDLD를 이렇게 보내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인바운드 나중에 ACL을 배우실 건데 들어왔던 걸 이렇게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안 보낼 거잖아요. 못 받은 게 되니까. 그래서 아주 이게 우리가 구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단방향 링크를 물리적으로 들어온 거를 아예 차단해 버리고 그러면 에코가 안 그럴 거니까 얘는 얘 입장에서는 단방향 링크구나 이렇게 탐지하기 위해서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맥 액세스 리스트를 통해서 요 UDLD에 가는 그 호스트에서 멀티캐스트 요 주소가 있거든요. 여기 UDLD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고급 기술이라서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테스트 혼자 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실장비를 해보시면 또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팁들 적어놨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